선거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럼 우리 선거제도가 나쁘냐? 그것도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제도가 왜 나쁘니까 다 바꾸자. 그 논의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무작정 지금 바꾸자는 건데 이런 나라가 없다. 그래서 정말 이게 나라냐 싶습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이 포장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적 대표성을 훼손시키죠. 자, 지역적 대표성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자, 우리 동네에 누가 대표다. 그럼 그 사람이 A당이든 B당이든 그 사람은 그 주민 전체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자기 진영만 가지고 장난치면 뭐예요? 다들 저놈이 잘못돼서 저놈을 다음에 떨어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딱 책임성을 부여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성립되는 겁니다. 허튼 짓을 못해요. 근데 그게 희석이 되면 이 안에 의하면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2명이 될 수도 있어요. 다른 당끼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뭐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엉망이. 아까 말씀드린 장난치는 놈이 항상 그 의회를 주도하게끔 이렇게 되는 안이다. 지역적 대표성을 희석시키고 국민도 망가뜨려요. 이따 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국민이 자 지역구 의원 투표할 때하고 비례대표 의원 투표할 때하고 같이 하면 또 이게 엉망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지역구 투표할 때는 A당을 찍고 비례대표 할 때는 A당과 유사한 정당에다 갖다 주면은 A당의 힘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 20% 같이 짬짬이가 돼서 아주 정권을 장악을 하고 온갖 나쁜 법안을 다 통과시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투표자들도 이제 막 전략적으로 투표하게끔 해야 되는데 보면은 우파 정당은 고지시켜서 그 사람만 계속 뽑아요. 네. 지역구에도 A당 하면 비례대표도 A당. 근데 저기 다른 당 한 사람들은 지역구 투표할 때 A당에다 B당에다 찍고 비례대표 할 때 C당에다 찍어가지고 그걸 분산을 시켜서 나중에 표 계산을 해보면 그것이 B당하고 C당하고 합친 당이 제1 범여권이 형성돼도 이렇게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자, 그리 되면 경제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냐? 책임이 없는 놈들이 서로 야합을 해서 정치를 하면 어떤 일이 되겠어요? 경제가 절단이 나겠죠? 절단이. 그래서 이 지배구조가 건실하게 성립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는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 한 나라들 제가 나중에 쭉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어떤 나라들인지 그 나라들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역의 대표성이 없으니까 국회의원들은 지역 주민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소통할 필요가 없어요. 정당 대표하고 저기 짝짝꿍 해가지고 자기 비례번호 잘 받으면 국회의원 잘해 먹었으니까 지역 구민들하고 소통할 이유도 없어요. 국민에 대한 책임감도 따라서 약화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은 어느 안이 이게 예를 들어 내가 A라는 대통령을 뽑아서 A당이 여당이 됐으면 이 당이 되면은 정책이 어떻게 가겠구나 하는 걸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선거제도를 하게 되면 서로 야합을 통해서 법률안이 통과가 되니까 도대체 어떤 법안이 통과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불확실성이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이 제대로 투자를 하겠습니까?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안심하고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경제도 망가진다. 가장 이제 두려운 거는 이런 제도를 쓰면 극좌 정당이 원내에 진입해서 세를 확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김태기 교수님께서 그 문제점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제 유인물
22페이지의 내용을 잠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패스트 트랙의 탄 안이 뭐냐? 첫 번째, 선거 연령 인하입니다. 이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연동형인데 선거 연령도 지금 인하시킨답니다. 왜 18세까지 지금 내려야 됩니까? 누구를 위해서? 모 정당에 가장 유리한 그런 투표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선거 연령도 지금 인하시킨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비례대표를 75명으로 늘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1년 전에 결정된 당원 당규로 하자니까 이게 새로 만든 정당이 해당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토의가 돼야 되지만 지금 기존에 우파정당 없는 우파정당을 만들어보자. 이거 애매할 수 있어요. 이 조항에 의하면. 그 다음에 다 연동형으로 뽑으면 되는데 비례도 아니고 반만 비례로 하고 나머지 반은 권역별로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중에서도 또 남는 게 생기게끔 만들어서 석패율 제도를 만들어요. 그 석패율 제도는 지역별로 30% 이상 지역구의 의원이 당선된 데는 못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경남이나 이쪽은 뭐예요? 여당, 민주당하고 뭡니까? 우리 한국당인가요? 한국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다 붙었는데 자유한국당이 아주 아쉽게 졌다. 석패했다. 근데 자유한국당이 영남을 다 30% 이상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아쉽게 져도 그거는 못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단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 누구 좋으라고? 이게 이름 들어보셨어요? 이게 말이 되는 나라입니까? 선거제도를 만들어 놓고선 그걸 하나하나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잖아요. 또 호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석패율 제도니 또 연동형이니 또 권역별 연동형이니 등등으로 해서 복잡하게 만들어놔서 내 표가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22페이지에 모여 있는데 제가 23페이지에 그러면 2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현재 선거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현재 선거법은 선거율이 1년 전에 획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몇 개월 남았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나라입니까? 법을 만들어 놓고 이게 안 지키겠다는 거를 그냥 선언한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그 중대한 선거법 개정을 충분히 국민하고 논의하고 정말 토론해서 만들어도 국가 대계를 위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거를 법도 위반하면서 꼼목과 먹듯이 만들면 되겠느냐? 제가 그런 유권자들이 어떻게 행태를 보이냐 2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6페이지. 26페이지 표 2를 보시면 20대 국회의원 선거 주요 정당별 득표 비율입니다. 그래서 지역구 득표율을 보면 새누리당이 38.33%, 더불어민주당이 37.00%, 국민당이 14.8%, 정의당이 1.6%입니다. 근데 지역구 의원 수를 보면 새누리당이 105명, 37%밖에 못 받은 더불어민주당이 110명으로 지역구 의원 수가 더 많아요. 그럼 이걸 교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정이 안 됩니다. 교정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의당은 1.6%밖에 못 받는데 2명이나 당선이 됐어요. 그럼 비례대표제를 득표율을 따라서 비례대표의원을 이제 선거하는데 1.65%밖에 못 받았던 정의당이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7.24%나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의 일부 지지층은 지역구 선거 때 더 민주당에다 투표를 하고, 그리고 비례 때는 정의당에다 비례 투표를 해서 정의당의 비례 투표 의원 수는 얼마가 되냐면 4명이나 돼가지고 총 6명이 정의당 의원이 됩니다. 국민의 1.6%밖에 지지만 못 받는 정당이 무려 6명의 국회의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거법이 개정이 되면 이게 더 심해집니다.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뭐냐? 원래 다른 나라에서 하는 걸 알아야 우리나라가 엉망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27페이지에 그 외국에서 하고 있는 비례대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예를 들었어요. 자, 100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100명의 의원 총. 그러면 비례대표 투표를 해요. 그래서 표를 보시면 예를 들어 데모크라시 40%, 맨 처음에 정당이 40% 정당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36%, 그리고 세 번째 정당이 18%, 네 번째 정당이 6%로면 총 의원수는 첫 번째 정당이 몇 명 가져가요? 100명 중에서 40명. 그 다음에는 36명. 그 다음에 18명. 6명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역구에서 당선자가 28명이었다. 그러면 비례대표를 얼마 주면 돼? A정당에 맨 첫 정당에 12명만 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이 돼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심상정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국민 알 필요 없다면서요? 이게 간단한 거예요. 네. 간단한 건데 복잡하게 만들어놓고 국민이 알 필요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산 방법을 모르면 선거제도를 모르는 거죠. 그죠? 자, 이게 원칙인데, 독일식은 지역구 의원수의 비례를 충분히 주기 위해서, 그죠? 주기 위해서 조금 달리합니다. 뭘 달리하냐면 지역구의 의원을 다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비례대로 딱 정렬이 되도록 하려니까 비례대표 수가 많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게 정확하게 비율대로 논의되겠죠. 그래서 28페이지에 제가 정확하게 독일에서 하고 있는 방식을 적용을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비례 투표에서 득표 비율이 새누리당이 36%, 더불어민주당이 27.6% 등등으로 되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현재 지금 방식으로 하는 게 그죠? 거의 그 비례성을 충족을 시키고, 만약에 진짜 비례성을 더 올리기 위해서는 비례대표를 엄청나게 늘려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국민이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국회의원 수 많이 늘려봐야 뭐 좋겠습니까? 국민이 대표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예. 그래서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 맞지도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 28페이지 보시면, 그럼 반쪽짜리인데 계산식을 한번 보세요. 아까 수수하게 비례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국회의원 점수에다가 득표 비율로 곱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근데 이 계산안에 보시면 국회의원 정수, 그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28페이지 하단 부분의 박스에 보시면 국회의원 정수하면 끝날 것을 뭐다 뭘 빼요? 의석 할당 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 국회의원 당선의 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새로 정당을 만들어서 전국에다가 제가 공천을 못하면 그 공천을 못한 것만큼 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불리해요? 새롭게 막 만든 정당은 지금 불리하죠. 왜냐면 그 추천을 다 못하잖아요. 예? 그만큼 손해가 나도록 돼 있어요. 이게 기존의 소수 정당 중에서도 기존의 전국에 다 망이 있어서 다 추천했던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먹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게 하나의 또 야로다. 자, 그래 29페이지 그러면 또 이걸 반으로 이렇게 해주고 권역별로 뭐해? 권역은 거기서 남은 반 가지고 권역별로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도 안 했어요. 그렇게도. 이건 또 뭐냐면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수. 그러니까 소수 정당 중에서 국회의원이 당선이 된 거를 더 중요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맞춤형으로 요 법안을 올린 정당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몇 명은 안 되지만 새롭게 보수당이 만들어졌다. 요 조건에 의해서 손해가 보게끔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대표가 선출이 되면 도대체 지역의 대표는 누굽니까? 자, 그래서 선거제도가 좋으려면 몇 가지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다수의 원칙이 성립하느냐? 성립해요? 이상한 놈이 지금 당선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지역적 대표성이 있느냐? 훼손되죠. 투표하고 싶어요? 아니 내가 이놈 뽑으려고 가서 투표하는 거지 그 정당 명부 알지도 못하는 거 보려고 그거 투표합니까? 비례대표 관심을 가져요? 그죠? 그래서 별로 투표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정말 공정하게 그 정당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국회의원을 준 겁니까? 아까 여러 가지 야로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서 국회를 뽑아놓으면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이 가능해요? 전 가능하지 않아요. 물론 지금 짝짝꿍이 된 정당이 딱 있으면 안정적으로 지들이 다 해먹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진실하게 투표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전략적으로 투표하는 게 더 유리하죠. 그 다음에 극단적인 좌익이나 이런 당들을 배제시킬 수 있습니까? 두를 수가 있어요. 원내에 두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당선되려고 지역구 의원들이 열심히 선거 국민에게 선거하듯이 선거합니까? 아니 정당 명부에다 잘 들어가면 되는데 그래서 지역 구민을 위해서 서로 경쟁하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선거제도는 현재 선거제도보다 훨씬 낫다. 자, 이런 선거제도를 덕하면 경제가 제대로 되느냐? 경제가 제대로 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와 같은 현재 개정안에서 나온 것 같은 선거제도를 가진 나라는 없으니까 그래도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쓴 나라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알바니아 좋은 나라예요? 알제리아, 앙골라,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벨기움은 있습니다. 베닌, 볼리비아, 이거 뭐지? 제가 이 나라는 이름도 모르겠습니다. 예? 브라질, 불가리아, 부룬디, 캄보디아,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티모르, 이스트 동티모르, 네, 또 등등이에요. 제대로 된 나라가 있습니까? 여기 다 뭐 그대로 인터넷에 보시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거버넌스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으면 민주주의적 견제와 균형이 성립되지 않으면 그리고 지역의 대표성이 없으면 경제는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치도 불안해지고 경제도 불안해지고 대한민국은 여기 열거된 나라처럼 돼가지 않겠느냐. 에스노글루가 쓴 책에 보면 왜 국가가 망하느냐. 남미하고 북미 똑같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식민지도 똑같이 거쳤는데 왜 이렇게 달리 됐느냐. 바로 정치적 거버넌스, 지배 구조가 미국이 잘 됐고 그리고 남미가 엉망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경제적 발전의 격차가